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세계 곳곳에서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죠. 자기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종종 이들에게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관심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외계인 납치 사건 3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해드릴 3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사건은 트래비스 월튼의 납치 사건입니다. 때는 1975년 11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은 애리조나주 해버 근처의 아파치 시크리버스 국립숲에서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튼은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이 숲이라 그런지 근처가 다 나무로 무성했죠. 그러다 한쪽 나무들 사이로 밝은 빛이 나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을 멈추었고 같이 있던 동료들과 같이 가까이 가보니 이상한 금빛 원반형으로 생긴 물체가 땅으로부터 6m 정도 떠 있었다고 합니다. 직경이 4에서 6m, 너비가 2에서 3m 정도 되었다고 하죠. 같이 있던 동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월튼은 호기심이 생겨 그 물체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 물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물체는 청록색의 빛을 발산하며 월튼을 공격했고 그렇게 월튼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월튼은 이렇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떠한 고압 감전을 당한 것 같이 멍한 힘을 느꼈다. 무언가 무감각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월튼의 동료들은 이 장면을 그대로 보았고 월튼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차에 타서 그 물체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중 한 명이 비행 접시가 나무 위로 날아올라서 북동쪽을 향해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고 하죠. 동료들은 월튼을 놔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월튼은 이미 그곳에 없었죠. 이후 월튼이 그 경험에 대해 쓴 글을 보면 눈을 떠보니 삼각형의 천장이 보였고 커다란 갈색 눈과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진 외계인이 자기를 보고 있었다고 했죠. 무언가 실험실 같은 곳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키가 150cm 정도로 뭔가 부드러운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튼은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도망을 쳤다고 하죠.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헬멧을 쓴 근육질의 큰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월튼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하죠. 그곳엔 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2 남자와 한 여자가 테이블 주위에 서 있었는데 셋 다 잘생기고 이뻤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던 근육질의 남자와 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2 남자들은 첫 번째 남자와 비슷한 느낌이었고 다른 한 명이 여성이란 것도 몸의 굴곡을 보고 알아챘다고 하죠. 그들의 피부는 매끄럽고 흠이 없었습니다. 점, 주근깨, 주름, 흉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처음 만났던 남자의 외모를 보고 다른 이들을 보니 그들은 뭔가 가족처럼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튼을 다시 실험실 같은 곳에 눕히고 그의 코와 입 위에 이상한 기구를 씌우면서 그는 그렇게 기절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이 애리조나주 해버 주위에 누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눈앞에 은빛 원반 모양의 물체가 떠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 물체는 그렇게 하늘로 날아올랐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죠. 월튼은 처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났단 걸 알게 됩니다. 월튼이 사라진 지 5일 동안 동료들은 월튼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지만
그들은 월튼이 외계인에 납치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월튼이 돌아왔고 다시 한번 그를 포함한 동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모두 합격 또는 미결로 나오게 되죠. 한 정신과 의사는 이 사건이 월튼의 상상이라고 의심했지만 나머지 동료들에 대한 결과에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죠. 15년이 지난 1990년 UFO가 맴돌던 곳의 근처에 있던 나무들을 조사해보니 나무 섬유 생산이 평범한 나무에 비해 36배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월튼은 폭스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는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튼은 그 사건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말대로 실제로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린다 나폴리타노의 납치 사건입니다. UFO 로지스트라는 연구회 소속의 버드 홉킨스는 린다와 긴밀히 협력하며 그녀가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1989년 11월 30일 오전 3시 15분 뉴욕이었습니다. 린다는 자신의 침대 주변에서 키 작은 외계인들에 의해 깨어나게 되었죠. 당시 그 외계인들은 자신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마치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하죠.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꼼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존재들은 12층이었던 린다의 집 창문 밖으로 그녀를 공중에 띄운 채 청백색 불빛을 내는 조개 껍데기 모양의 우주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존재들은 린다를 실험하게 됩니다. 바로 코 안에 이상한 것을 넣는 걸 시작으로 말이죠. 그 후 린다는 거의 2시간 뒤인 새벽 5시쯤 남편 옆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1991년 린다는 코 엑스레이 사진을 홉킨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코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소아과 의사와 린다의 조카인 리사 바이어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린다는 또 납치되어 코에 있는 무언가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홉킨스는 린다가 코와 목 전문의를 찾아가서 코에 있는 물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